그 남자는 절대 이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기다려도 그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혹시 기혼 남성과 연애를 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그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내와는 곧 정리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선택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 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남자가 실제로 이혼 서류를 들고 온 적이 있습니까? 그 남자가 아내에게 정식으로 이혼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그 남자가 별거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 남자는 말로는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걸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남성 심리의 복잡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기혼 남성이 외도 상대에게 이혼을 약속하면서도 끝내 이혼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가장 흔한 첫 번째 이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기혼 남성에게 자녀는 매우 큰 존재입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이미 식었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크면 그때 정리할게.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그때 생각해 볼게. 아이들이 독립하면 그때 결정할게. 이 말은 언뜻 들으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결국 시간을 무한정 끄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중학생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중학생이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면 대학생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취업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취업을 하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기다림의 시간표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핑계로 이혼을 미루는 남성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이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다 자란 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생깁니다. 이제 와서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야. 아이들 결혼식도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아.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 시점에서 가정을 깨는 건 좀 그렇잖아. 결국 자녀를 이유로 이혼을 미루는 남성은 영원히 이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 남자에게서 아이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순간 한 가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남자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무한정 붙잡아두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청춘도 소중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인생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초에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내와 사이가 안 좋다고 말합니다. 집에서는 거의 대화도 없다고 말합니다. 잠자리도 따로 쓴다고 말합니다. 아내에 대한 감정은 이미 식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합니다. 명절이면 아내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기념일이면 아내에게 선물을 합니다. 가족 여행도 꾸준히 갑니다. 아내의 생일도 챙깁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파탄났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물론 겉으로만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실제로는 가정이 원만한 상태입니다. 그 남자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내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면 당신이 떠날 수 있으니까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해야 당신이 희망을 품고 기다려주니까요. 이혼할 거라고 말해야 당신이 곁에 머물러 주니까요. 이것은 매우 계산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희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주변 사람을 통해 그 남자의 실제 가정 생활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공통 지인이 그 사람 부부 사이 좋던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의 아내의 소셜미디어에 행복한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럽더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실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생활 패턴을 깨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성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루틴에 굉장히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같은 길로 출근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일합니다. 같은 시간에 퇴근합니다. 집에 오면 같은 소파에 앉습니다. 같은 채널의 프로그램을 봅니다. 주말이면 같은 패턴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반복적인 일상이 남성에게는 안정감을 줍니다. 이 안정감은 남성에게 있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성들은 때로 변화를 통해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변화 자체를 스트레스로 느낍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이 모든 루틴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입니다. 집을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가구를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의 시선을 감당해야 합니다. 친척들의 반응을 견뎌야 합니다. 부모님의 실망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남성에게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가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참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의 과정이 현재의 불만족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물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인 부담입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쌓아온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남성은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개의 공간에서만 존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좁은 편입니다. 친구와 자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간이 남성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그 안식처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 불완전한 안식처를 포기하는 것은 남성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남성이 오랜 시간 외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 여성에게 꾸준히 이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혼 서류까지 작성했습니다. 별거도 시작했습니다. 이혼 신고서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출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남자는 멈췄습니다. 잠깐만 좀 더 생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외도 상대 여성은 절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왜 멈추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결국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원래의 루틴으로 복구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혼 서류까지 작성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는 남성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의 생활 패턴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남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남성들의 현실적인 심리입니다.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현실을 알고 나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남자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당신과의 사랑보다 현재의 안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가슴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현재의 안정을 포기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당신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가정도 지키고 싶고 당신도 곁에 두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바람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아내와의 안정적인 가정생활도 있고 당신과의 설레는 연애도 있으니까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당신에게 계속 이혼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떠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현재의 완벽한 상태가 유지되니까요. 당신은 지금 그 남자의 완벽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그 남자와 정말로 결혼하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혼하겠다는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직접 보여달라고 해야 합니다. 별거를 시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짐을 싸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이혼 약속은 모두 빈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남자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할 것인지 끝낼 것인지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관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일부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접 아내에게 말하면 그 가정이 깨질 거야. 가정이 깨지면 그 남자가 나에게 올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이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관계를 알리면 그 아내는 당신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전적으로 큰 타격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폭로된 남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남자는 당신에게 분노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화를 냅니다.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당신을 원망합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합니다. 당신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설령 그 폭로로 인해 실제로 이혼이 성사되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남자가 당신에게 왔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 관계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을 파괴당한 남자는 당신에 대한 불신을 평생 안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불안합니다. 이 남자가 또 다른 여자와 같은 일을 반복하면 어떡하지? 외도를 통해 만난 상대와 결혼한 사람은 항상 이런 불안을 안고 삽니다. 한번 외도를 한 사람은 또 할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폭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혼 남성이 외도 상대를 위해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 문제를 이유로 무한정 미루는 경우. 둘째, 애초에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셋째, 현재의 안정적인 생활 패턴을 깨고 싶지 않은 경우. 이 세 가지 이유 중 어떤 것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그 남자는 이혼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도 관계에서 시작하여 이혼 후 재혼에 성공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미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나 다름없는 부부 사이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혼이 성사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외도 상대 덕분에 이혼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끝나가던 관계의 마지막 결정타가 된 것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상대 남성의 가정이 이 정도로 파탄난 상태가 아니라면 이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결혼을 포기하고 현재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남자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유지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지나치게 감정을 쏟지 않아야 합니다. 그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친구 관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취미 활동도 해야 합니다. 자기 개발도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당신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을 원한다면 이 선택이 더 현명합니다. 기혼 남성과의 관계에서 결혼이라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불확실한 약속에 투자하는 것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감정을 나눈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5년 후, 10년 후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관계를 계속했을 때 5년 후의 당신은 행복할까요? 10년 후의 당신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미래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외도 관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는 남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말하면서 이혼하지 않는 남자. 결혼하자고 말하면서 결혼을 미루는 남자. 바꾸겠다고 말하면서 바뀌지 않는 남자. 이런 남자들의 공통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당신을 잡아두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남자의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합니다. 그 남자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 남자가 아무리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다고 느끼더라도 실제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거짓입니다. 의도가 어떻든 결과가 거짓이라면 그것은 거짓인 겁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남자의 달콤한 말에 취해서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미래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자는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정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정말로 행복한가? 나는 이 관계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이 관계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두 아니오라면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답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울 뿐입니다. 변화는 항상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주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겪지 않으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행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두 번째 선택지가 아닌 첫 번째 선택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숨겨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소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기념일에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곁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명절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곁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플 때 곁에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 함께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혼 남성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명절에는 혼자입니다. 기념일에도 종종 혼자입니다. 아파도 그 남자를 부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새벽에 외로워도 연락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은 이런 현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서로의 상황이 맞아야 합니다. 서로의 미래가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그런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누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에 지금 이 순간을 돌아봤을 때, 그래, 그때 잘한 선택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세요. 그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든 정리하는 것이든 당신이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그 남자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빈 약속에 투자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빈 약속을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은 사람도 많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소중히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비밀이 아닌 자랑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다림만 있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찾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